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급이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월급 아닌 물가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물가, 체감 물가가 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은 석 달 연속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이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장 보시는 분들 좀처럼 장바구니에 물건 담기가 어렵다고 말하십니다. 생활 물가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물가를 지난해 11월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쌀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올랐습니다. 이맘때쯤인 김장철에도 구매하게 되는 이 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4%나 치솟았습니다. 과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 과일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 토마토는 37%나 올랐습니다. 손이 오그라듭니다. 왜 손이 오그라드세요? 비싸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쌀 사러 왔더니 쌀도 비싸고. 석유류는 지난달 초 실시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었습니다. 휘발유는 4.9%, 경유 8.7% 올랐지만 지난 10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는 농축수산물이 8.7%, 휘발유 등 공업 제품이 1.7%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2.3% 올랐습니다. 대구 물가 상승폭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쌀, 토마토 등 농산물과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석 달 연속 넘겼습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올린 기준금리가 얼마나 물가를 진정시킬지도 두고 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를 위한 기념사업과 지원 사업을 하는 핵심 사업 내용이 빠지는 바람에 반발이 큽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기념물 사업과 경비 지원 같은 핵심 항목이 빠졌습니다. 애초 원안에 있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물 설치 지원 및 관리 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대구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조례가 발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환경에 맞게 또 개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서울과 경남에서 만든 관련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경비 보조를 포함해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27명에 불과해 조형물 동상 같은 기념 사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 제안도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과연 이 조례안에 실천 의지가 담겨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굳이 삭제를 하고 일단 통과는 시킨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 만들어 원안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위안부 피해 지원 조례안.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이탈과 반대 속에 심사 보류와 수정이라는 진통을 겪으며 반쪽짜리 조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사학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시민사회단체가 영남공고재단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재단 이사장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학 비리에 교육당국이 이 솜방망이 대처를 해온 단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법 위반 강은희 교육감 철저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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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
오는 13일까지여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뒤가 분명한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까지 이리저리 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새로운 모습,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범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검찰의 모습을 재참 촉구합니다. 사학 비리로 떠들썩한 영남공고 이사장은 강은희 교육감 선거운동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저녁 대구 한 식당에서 학교 교사가 모인 자리에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참석했고 재단 이사장이 박수치기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사진 증거 자료와 또 육성을 녹취했는 내용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를 유세에 동원했다는 것인데 영남공고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사하니까 자연스럽게 박수 치고 있겠죠. 이사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나중에 뒤에 적으시고.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영남공고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해 우리 사회에 퍼진 사학재단 비리를 뽑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구미시가 15년 만에 관사를 부활시키려 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구미시장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내년 관사 예산을 철회하고 구미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사 14곳을 운영하는 대구시도 관사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며 구미시의회와 대구시의회는 관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은 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정에서도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또 때로는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배출한 재활용품들이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대구시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들이 수거함 하나에 가득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재활용품들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분류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별원들이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재활용품은 1톤 트럭 4대 분량, 2만여 회의 선별 작업을 하루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 이른바 돈이 되는 것들만 재활용 대상으로 선택받습니다. 이물질이 묻지 않더라도 비닐이나 종이처럼 가격이 싼 재활용품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행입니다. 이곳에 모인 재활용품 40% 정도가 다시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이른바 원가 설계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인건비와 이익을 포함한 비용에서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뺀 금액을 민간 대행업체에 줍니다. 재활용품 가격이 내려가도 지자체가 지급하는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재활용품 가격은 내려가는 추세다 보니 수거하고 분류하는 인력은 그대로거나 사실상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더 고용해서 재활용품을 더 골라낼수록 손해가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조금 인력을 용역 설계해서 2-3사람이라도 보충을 해주면은 이게 완화되는데 이게 그런 보충이 안 되면은 이 자체가 지금 거의 태반 버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재활용품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대구 수성구청은 실제 이곳에 그런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비닐과 철금속, 플라스틱을 자동으로 분류하도록 설계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85억 6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설계돼 우리나라 재활용품은 제대로 분류가 안 됩니다. 자동화한다며 다른 곳보다 선별원도 적게 뽑다 보니 이곳의 재활용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유럽식 그 페트병을 분류해내는 그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공장에서는 이미 페트병을 만들 때 재활용되는, 다시 돌아가는 그걸 기준에 두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색깔도 하나고. 재활용되지 못하는 재활용품은 결국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갑니다. 여기에도 역시 돈이 들 뿐더러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만큼 재활용 분류 단계의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오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한 이철구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빨리 입법화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대상 범죄, 민생 치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추 신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도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고 따뜻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회 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집회 시위에 인권 친화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미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료진을 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쯤 구미 모 병원 응급실에서 59살 A씨가 밀친 컴퓨터 모니터에 옆에 있던 간호사가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말기암 환자인 A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모니터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말에도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이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의사 뒷머리를 때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내년 9월부터 영천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구 경산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도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는 오늘 대중교통 광역 무료 환승 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해마다 30만 명가량이 무료 환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